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요. 만나 뵈니까 더 반가워요. 토요일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미애사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강사님은요,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시고, 우리 모두 성공을 위해서 언제 어디든 후원과 사랑을 듬뿍 나눠주시는 최고의 리더이시죠. 미소천사 박미나 크라운님 모시고 우리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나 크라운님 모시겠습니다. 와, 네, 강민하다. 감사합니다. 네, 또 멋진 호스트 해주신 우리 이마영 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우리 부업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침 줌 미팅에 사업 설명을 맡은 네, 크라운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너무 많은 결과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이런 내용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사람이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해내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네, 진짜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이 하늘을 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 바다를 들어가는 일도 생기고 또 심지어 막 달나라까지 가는 일도 생기고 사람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진짜 우리 나라는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를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진짜 왕들이 46세가 평균 수명이었고요. 백성들은 한 35세 안팎이 평균 수명이었대요. 근데 조선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우리가 뭐 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때 이제는 조선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에요. 네, 100여 년 전. 네, 그때까지 조선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일반 사람들이 35세 안팎밖에 못 살았대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만 더 흘렀어요. 흘러갖고 이제 60년대예요. 그럼 지금부터 60년 전이에요. 60여 년 전에. 그때 평균 수명은 얼마였냐면은 여자 53.7세, 남자 51.1세였어요. 불과 60년 전에. 우리 지금 50세 넘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60년대생이면은 지금은 이미 이제 60대 중반으로, 사실 저도 60년대생인데, 진짜 아직 이렇게 죽을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불과 6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뭐 이랬다는 걸 보면 되게 쇼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변만리에서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준호 교수가 120세 시대가 온다라고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거가 대부분의 사람이 120세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120세. 그래서 그렇게 120세에 죽는 120세 시대는 언제 도래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미래학자, 생명과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적게는 15년. 15년이면 지금부터 언젠가요? 이 설문조사를 한때로 기준했을 때 보면은요, 한 2030년 이후에요. 그래서 많게는 80년 사이에 120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전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120세까지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우리가 많이 본 내용이에요. 이 타임즈에 나온 이 표지 모델, 이제 이 아이가 142세까지는 살 수 있다. 금년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이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쪽으로 전부 가고 있다. 방향성이. 그런 방향성 느끼시죠? 네. 그래서 70년대생은요, 140살까지 장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조지아대 연구팀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70년대생이면 지금 50대죠?
144일까지 살 가능성이 좀 많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세 시대가 온다. 막 이런 책도 출간됐잖아요. 왜냐면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모든 과학 연구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리콘밸리, 여기에서 가장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거가 생명 연장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들, 이런 정말 너무나 머리 좋은 과학자들, 그 다음에 너무너무 돈이 많은 세계적인 그런 CEO들, 그런 기업가들이 다 무병장수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가동 중에 있다. 네, 실제로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구글 창업자,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정말 이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런 몇 개 아마존, 구글, 네, 이런 몇 개 주식 시가총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 뭐 러시아의 최고 갑부, 뭐 이런 분들이요. 지금 이제 불로장생 그런 연구, 오래 사는 연구, 네, 무드셀라 프로젝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수년 전부터 막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인간 500세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네, 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언젠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되지 않나. 진짜 우리 오래 살면 어떡해요. 내가 준비해놓은 돈은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살 돈만 모아놨는데 80세에 안 죽고 만약에 120세까지 살면 어떡하고 150세까지 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늙어서 못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할 때는 반드시 온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모든 일자리들이 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거로 어마어마하게 대체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일을 못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일은 하지 않지만 살아가야 되는 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때만 지급해주고 끝나는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평생 지급해주고 상속해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일자리가요, 우리 요즘에는 다 이렇게 어떤 일자리냐면은요, 뭐 몇 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성 일자리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5개 중에 2개는 근속연수가 2년 이내래요. 그리고 그냥 제대로 된 직장, 네, 알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직장, 상용 5인 이상 그런 사업차의 상용 근로자 부분을 보더라도요, 평균 근속연수가 6.8년, 7.0년, 7.2년, 6.6년, 6,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단순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 네, 이런 것들로 대체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6년을 일하든 7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일할 수 있을 때 진짜 내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삼성카드에 근무했다고 쳐봐봐요. 아무리 많은 고객을 내가 확보를 해놨어. 근데 내가 거기에 그만둬요. 그만두면 그 고객들이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의 고객들이 삼성카드를 맨날 써. 그러니까 삼성카드에는 계속 삼성카드 회사에는 이익을 주겠죠. 근데 내가 거기를 그만뒀을 때는 나한테는 수입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평생 나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직장 생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응, 내가 뭐, 인공지능 저기 연구자라든지 무슨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우리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 그게 뭘까요? 그냥 나 소비하는 일이에요. 나 소비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나의 소비를 가지고 기업만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비를 소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팔고 싶은 제품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쇼호스트나 전문 세일즈맨이나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안 쓰는 물건도 잘 팔아요. 우리 모델들요, 김태희 같은 모델들 맨날 그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자기가 그 모델하고 있는 그 화장품 써서 예뻐졌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요, 돈만 주면은요, 이 모델도 하고, 저 모델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서 진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쓸 제품이고, 진짜 내가 쓰고 싶은 제품, 나한테 팔고 싶은 제품, 그런 제품이어야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진짜 무독성 친환경, 고기능성, 가성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은 저한테도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거. 보통 시중에 보면은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값싸게 파는 것도 있고요. 아주 기능성이 높으나 고가의 제품도 있고요. 네, 당연히 유기동 제품도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친환경이면서 기능성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내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 선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무독성 친환경 고기능성 가성비라고 하더라도 진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커피숍 이런 데 가서 이제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커피숍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낮에도요. 베이커리 커피숍 이런 데 많잖아요. 무슨 이게 커피숍이야, 기업이야, 빌딩이야. 그런 데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개인이 하는 소규모 있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대형화, 기업화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돈 조금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커피숍 차렸다? 진짜 망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내가 이제 퇴직금 받아갖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 막 자영업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망하고 경험이 좀 생기면은 자본이 없어서 망하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개인 사업자 폐업률 이거를 보면은요. 내가 자영업으로 몇 억 대출 받아서 자영업을 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누가 자영업 한다, 음식점 한다, 그러면은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1년 미만 폐업률 보세요. 3년 미만 폐업률 보세요. 너무 높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평균 존속 기간이 3.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받은 돈 그대로 네, 거기에 들어있던 매몰 비용이죠. 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진짜 그대로 날리는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음식점 지금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가 음식점이에요. 가장 많이 차리는 게 음식점이거든요. 평균 존속 기간이 3.2년이에요. 3.2년. 그래서 진짜 저는 오늘 또 다시 생각을 해도 직업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유익을 주는 기업인가.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요, 진짜 불법 회사가 너무너무 많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111개, 네, 111개만 합법 회사예요. 그 불법 회사는 몇 개일까요? 100배? 네. 정말 수백 배?
수만 개예요, 불법 회사는. 네, 진짜 어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 생기는 것마다 이번은 달라, 이번은 달라라고 하면서 진짜 불법 회사 너무 많고요. 불법 회사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초고령화 사회를 생각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합법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 많이 보던 그런 PPT죠. 네, 진짜 합법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7대 악, 오너 리스크, 가격 폭리, 지나친 이익 배당, 직급 마케팅, 배팅, 덤핑 시장, 센터 및 오피스텔 등의 투자 마케팅, 가입비 유도, 네, 과도한 유지비, 대책 없는 전업 유도, 네,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자발적 재구매를 그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네, 성장하는 그런 회사. 그래서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회사를 선택하려면은 진짜 실력을 갖춘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소비자로만 남아도 나한테는 이익이 돼요. 사실은요. 소비자로만 써도 좋은데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직후군요. 회원수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쵸? 네. 5만 명 될까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나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직급을 모르거나, 직급을 잘못 알고 있거나, 진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이 직급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 직급과 제너럴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 바이오는 제조법인이고, 네, 유통법인, 네, 직급이죠. 이제는 제조법인은 언제 만들어졌죠?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유통법인은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5년에서 2007년을 빼면은 8년 동안, 네, 8년 동안은 이제 어디에다 공급을 했었냐면은 제너럴 바이오에서 물건을 실력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또 뭐 아가방, 또 자연드림 같은 유기농 매장, 그 다음에 또 코스트코, 네, 이런데 네, 제품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을 하던 아주 수출 중견 기업이죠. 네, 네, 이제 이 모든 공급을 하던 배에서 이제 전 제품을 어디로 공급을 하냐면은 직쿱이라는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직쿠퍼들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그 이익을 함께 쉐어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회사가 제너럴 바이오 직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제너럴 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이죠. 네, 사회적 기업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사회적 가치가 국내에 직접 수혜 대상자가 24만 2천 명. 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네,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다. 그리고 리얼 리더스 2002년 200대 기업 임팩트 어워즈에 선정이 된 네, 그런 회사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업이고 아시아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1위를 한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크가 있죠. 그게 이제 비콥 인증 마크입니다. 비콥 인증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세상을 위한 최고의 기업에게 주는 인증 마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인증 마크가 찍힌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거고 또 환경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환경활동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워크북에 제너럴 바이오와 직쿱이 이제 지금 계속 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선을 해가면서도 경제적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제너럴 바이오와 직쿱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기업이죠. 여기 우수기업 지정서는요, 진짜 대단한 지정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포함 4만 개 이상의 기업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진짜 1%도 아니고 0.1%도 안 되는 35개사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실력으로 당당히 경쟁해서 그런 많은 업체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0.1% 안에 든 그런 연구 역량을 가진 회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바이오 미래 선도 기업으로 육성을 할 만큼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 산업을 우리 전 세계 글로벌을 향해서 우리 개척할 수 있는 진짜 국보급 연구 실력을 가진 회사로서 이 패밀리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 기술상도 받았잖아요. 아유, 다른 회사는 이런 상 하나 받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광고하느라고. 근데 우리는 모두 우리 치크퍼들의 입소문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한국 전체 기업 중에서 6개 기업만 선정됐어요. 전체 기업. 한국 전체에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백만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 중에서, 진짜 6개 기업, LG 같은 대기업과 함께 당당히 산업혁신기술상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대표 기업으로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테크 탑 10에도 선정이 된 정말,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다. 그런 실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공장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정말 뭐 좀 확신이 안 들고 진짜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면은 남원 공장에 한번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분들 모아갖고 남원 공장에 가서 바베큐 한번 먹고 올까요? 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33,000평 부지죠. 네, R&D 연구소, 그 다음에 생산 제조, 물류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았고요. 이 안에 이제 생산 설비를 보면은요, 우수 건강식품 제조 설비 GMP, 우수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CGMP, 그리고 우수 의료기 제조 기준 의료기 GMP까지 다 갖춘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5개? 네, 이렇게 손가락에 정말 꼽을 만한, 네, 각각의 뭐, GMP 설비를 가진 데는 있지만, 이거를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품 한번 볼까요? 제품. 정말, 아까 무독성 친환경, 고기능성 가성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성분 경쟁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품군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이분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사무엘 앱스틴 박사입니다. 미국 암예방 협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이제 노벨상도 수상을 하셨던 분이시죠. 평생 40년 이상 암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암에 왜 걸리냐 이거죠. 암에 왜 걸리냐. 흡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라고, 흡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건물이 다 금연 건물이고, 식당도 금연이고, 네, 또 지하철에서 담배 피면 벌금 내고, 네, 이러죠.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집 안방이에요. 우리 집 화장실이에요. 암은 어디서 걸리냐면요, 우리 집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화장실 욕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3배나 높다. 네, 이런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뭐 몸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펀지나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매일 사용하는 이것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 이게 뭐예요? 치약, 네, 샴푸, 폼클렌저, 주방세제 이런 거 매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활성제,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게 제초제 성분이고 살충제 성분이고, 이거로 어독성 실험을 하니까 고기가 3분 만에 다 죽고 아주 독하다라고 하는
핵폭탄에도 살아남는다는 바퀴벌레에게 이거를 넣어보니까 바퀴벌레가 2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더라. 뭐 이런 방송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화장품, 샴푸에 다 들어가는 파라벤이라는 방부제. 그 방부제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발암물질인데 이게 계속 겨드랑이 림프절에 머물면서 유방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유방암 세포를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99%에서 화장품, 샴푸의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배출되기가 사실 몸으로 들어온 게, 피부로 들어온 게 배출이 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는 혹시 거기에 유해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유에게 의해서 또는 우리가 간에 의해서 좀 해독이 되고, 그리고 전부 이게 소변 대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부로 그냥 들어온 독은 이게 피부 사이에 그게 머무는 거죠.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네. 근데 좀 조금 빠져나갈라 치면은 이거를 또 발라. 매일 발라. 네. 그래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것도 여기 5일은 머무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치질을 며칠에 한 번 하나요? 매일 해. 심지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해. 자주 쓰고 매일 쓰고 여러 가지를 겹쳐서 써요. 예를 들어서 치약 하나에는 양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고 설령 치더라도 치약에 들어있죠, 샴푸에 들어있죠, 바디 클렌저에 들어있죠, 폼 클렌저에 들어있죠, 그죠? 주방세제에 들어있죠, 세탁세제에 들어있죠, 토너에 들어있죠, 아이크림에 들어있죠, 로션에 들어있죠, 에센스에 들어있죠. 이 다 들어있는 거를 매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 발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주부만 똑똑해도 우리 가족을 정말 우리가 건강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파라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페녹시 에탄올을 쓴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래요. 예. 아니 파라벤이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니까 파라벤을 안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뭘 쓰냐면은요,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걸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 파라벤 계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딱 이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진짜 이 제품을 제조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유익을 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알아야지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화해라는 어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어플은 한양대 의대 노영석 교수, 네, 피부과 교수, 그리고 피부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이미 뭐 1000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런 화장품 최고의 그런 어플이죠. 화장품 10만 개의 성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신 제품 화해 어플에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천연이다 아니다 싸우지 말고 그냥 화해 어플에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전에 쓰던 제품을 화해 어플에 검색해 봤죠. 검색해 보니까 역시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피부를 통해 침투가 아주 쉽다. 침투가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SLS는 이게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쉬운 게 문제죠. 그리고 장기에 5일 정도 머무르고 발암물질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머리를 5일에 한번 감아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희석이 될 텐데 매일매일 감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런 거 없는 제품을 쓰든지 이빨을 5일에 한 번씩 닦든지 하여튼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샴푸 이런 데도 똑같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토너예요. 토너에 들어있는 방부제 한번 보세요. 페녹시 에탄올,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쓸 경우에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것이 유방암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뭐 케어셀라라고 해서 화해 어플에 검색을 해보면은 진짜 유해 성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 거 막 검색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없으니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고 나중에 화해 어플 혹시 지쿰에서 만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만났어요. 네, 근데 지쿰하고 화해 어플은 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쿰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화해 어플이.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활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뭐, 화해 어플을 광고하려고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전성분 표시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러면은 저는 옛날에 이게 전성분 표시 샴푸에 돼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좋은 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한방 샴푸에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무슨 영양 성분인 줄 알았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맨 앞에 있어요.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갖고, 이거 막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좀 오래 있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발암물질인 걸 알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진짜. 네. 너무 가책을 받고,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능성. 기능성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직급 하시는 분들은요, 다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좋아진 사례들이 정말 정말 많죠. 이게 옛날에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에 공급되던 이제 그런 제품이니까 고기능성일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CK 얘기 조금 몇 가지 중요 제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CK는 일단은 흡수율. 네, 우리가 인삼 좋은 건 다 알아요. 인삼, 홍삼, 흑삼 다 좋잖아요. 네, 그 사포닌을 먹기 위해서인데 그 사포닌이 너무 분자 구조가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흡수가 안 돼서 4명 중에 1명은 아예 흡수를 못한다라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홍삼, 인삼, 뭐 흑삼 이런 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 사포닌을 흡수를 못한다. 네, 흡수를 못해서 4명 중에 1명은 흡수를 못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먹은 인삼은 어떻게 됩니까? 다 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 말고 4명 중에 3명 나머지 75%는 괜찮은 거죠? 네, 75% 사람 또한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이 너무너무 낮다. 너무너무 낮아서 0.78, 0.08, 0.52% 이렇게 체내 흡수율이 낮다. 네, 낮는데 만약에 우리가 컴파운드 K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운드 K는 네, 이 진세노사이드, 이 사포닌에서 이 당 구조가 다 제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네, 어떤 작은 입장, 흡수되기 좋게 네, 돼 있는 건데 이 컴파운드 K는 체내 흡수율이 약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먹으면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금 먹어서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미미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충분한 양을 만약에 먹여준다면은 진짜 누구나 무조건 우리가 먹은 만큼 내 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컴파운드 K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40년 이상 된 산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컴파운드 K다. 그죠? 네, 그리고 산삼이 올해 100년, 200년 되면은 더 컴파운드 K 함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바이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인삼에서 순수 사포닌만 추출을 했어요. 순수 사포닌만. 그래서 그거를 컴파운드 K로 바꾼 기술. 이 기술이 정말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 탑 10에 들 만큼 대단한 기술이죠. 결국은 인삼을 산삼으로 만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삼에서 추출했으나 인삼에는 없는 성분. 네, 왜냐면은 컴파운드 K는 인삼, 홍삼, 장내삼 이런 데 전혀 없어요. 네, 40년 이상 된 산삼에만 있는데 인삼을 통해서 산삼으로 만든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컴파운드 K에 대해서는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뭐 SBS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컴파운드 K를요. 국내 최대 함량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국내 최대 함량.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2만 9천 원에 들어있는 이 컴파운드 K 5병에 이제 250mg의 CK가 들어있는데요. 이 CK 250mg을 먹으려면 구글에서 나온 이렇게 찍어보면은요.
엄청 비싸요. 예, 300만 원이 넘죠? 일본의 후지필름에서도 똑같이 250mg 들어있는 컴파운드 K 68만 400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0만 원. 네, 680만 원에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직후를 안다면 이거를 12만 9천 원에 똑같이 컴파운드 K 250mg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텔로미어. 정말 이것도 너무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노벨 의학상이 밝혀낸 늙지 않는 비밀,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텔로미어는, 나이가 똑같아도 텔로미어 길이에 따라서 생체 나이가 전혀 다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똑같이 66세래도 텔로미어 길이가 누구는 41.5세고 또 한 사람은 70세. 와, 한 30년 정도 차이를 보이는 거죠. 지금 이분의 경우.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 그 효소를 발견해갖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이 텔로머 레이스로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니까 막 쥐가 막 젊어지고 시간을 거꾸로 가고 그 다음에 쪼그라들었던 뇌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커지고 네, 이런 일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항노화 프로젝트 핵심 인자가 뭐냐면요. NAD, NMN, NR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NMN에 관심이 많아요. NMN. 자기네 거 NMN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실제로요. 더 중요한 게 NAD예요. 근데 NAD를 만들어주는 게 NMN이거든요. NMN을 만들어주는 게 NR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NR, NMN, NAD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NAD, NR, NMN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런칭했고 네, 국내 최초 런칭이고 원료를 특허 출원해서 네, 우리가 먹는 텔로미어, 바르는 텔로미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먹는 텔로미어든 바르는 텔로미어든 이 함량하고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하루가 300mg이에요. NAD, NMN, NR의 합계가 300mg이거든요. 근데 타사를 보면은요. 이게 300mg이 아니에요. 25mg, 10mg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300mg을 만약에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배, 30배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270만 원, 600만 원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19만 9천 원이잖아요. 진짜 너무 함량에 놀라고 가격에 놀란다. 네, 게다가 이게 또 천연 식물에서 추출을 한 세계 최초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이 기술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나온 퍼플 정말 대단하죠. 질병의 뭐 90%가 뭐 활성산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활성산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세포도 산화시키고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항산화가 필요하다. 항산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항산화가요. 50대,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요. 20대에 비해서 50%밖에 되지 않는데요. 50%. 그러다가 90대가 되면은요. 90%가 감소하고요. 80대는 거의 소멸돼 갖고 네, 우리 몸은 그냥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대단한 제품. 아주 비교 불가한 제품이죠. 네. 항산화 물질은 누구나 먹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피부를 좋게 하고 싶은 사람, 또 노화를 막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이 항산화와 텔로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항산화와 치매, 이 뇌 건강에도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 장기 중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공격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그런 데가 또 이 뇌혈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항산화와 치매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혈관 건강, 뭐 말할 것도 없죠. 암,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한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산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뭐 셀레늄도 있고, 아연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은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런 식품들이 얼마나 항산화 능력이 있는지, 항산화제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장품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화해 어플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듯이, 항산화제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DPPH 분석이고요, ABTS 분석이고요, ORAC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항산화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눈에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런데 이 퍼플이요. 이 퍼플이 엄청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심혈관계 질환, 항산화, 대사증후군 예방, 치매 예방, 암 예방, 장수,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 레스베라트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게요,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이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ABTS 이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또 ORAC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다 분석을 해냈어요. 네, 여기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냥 우리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퍼플을 100으로 봤을 때 타사를 한번 보세요. 타사. 유명하다라고 하는, 네, 정말 항산화에 내놓을 만한 제품들, 대한민국의 대표가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 시험 성적서가 우리가 100점일 때 어떤 회사는 1점이고요. 어떤 회사는 높은 회사가 14점, 16점, 18점. 이게 끝이네요. 20점이 되는 회사가 없어요. 저희가 비교한 회사 중에서는. 진짜 너무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강한 그런 제품 경쟁력, 어디서도 이런 경쟁력을 갖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산화 능력이 다른 회사보다 약간 더 좋다가 아니라 5배 더 좋다, 10배 더 좋다, 100배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회사 제품 100개 먹느니 우리 거 하나 먹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이런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네,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진짜 기대가 되고요. 가격 비교해보면은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보상 플랜은 넘어갈게요. 네. 보상 플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스폰서분들 통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내가 이런 대단한 퍼플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텔로미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진짜 무자본, 무점포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되고, 노력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요, 우리는 그냥 자전거 타는 정도의 노력?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는요, 물론 타보지도 않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어떻게 달려가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거야. 자전거는 누구나 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한 바퀴는 제품이에요. 한 바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제품을 내가 애용하고, 애용해서 정말 효과 보고 감동적이고 좋았던, 확신 있는 그 제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거진 우리 일이 다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를 만들고요.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도 필요하고 사업자도 필요하죠.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시스템에 참석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다. 한번 와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세 번만 들어봐라. 네,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요. 뒤에서 좀 이렇게 밀어주면 쉬워요. 그게 저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를 가지고 네, 우리가 꿈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꿈을 이룰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할까요? 제품 애용하고, 제품 전달하고, 또 세미나 참석하고, 초대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대단한 퍼플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품 애용하고 이 제품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또 내가 세미나를 다 주관하고 내가 장소를 섭외하고 내가 뭐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강의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줌 미팅 참석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줌 미팅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거는 자전거 타는 정도의 수고예요. 그 정도를 하면은 네,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반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런 평범한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복은 아마추어를 프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다 함께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